전선에서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 전체를 놓고 보면 러시아가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가 않다. 올해 연말쯤에는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교전이 끝날 가능성은 있는데 전쟁이 끝난다면 한국으로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또 하나는 안녕하세요. 저는 상명대학교 역사콘텐츠학과 류한수 교수입니다. 저는 역사학자입니다. 그래서 크게는 서양사, 좀 좁게는 러시아 현대사를 전공했고요. 현재 주로 러시아 혁명, 내전, 그리고 제1차, 2차 세계대전을 주제로 삼아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초에 한국 슬라브 유라시아 학회 학회장이라는 버거운 자리를 맡아서 나름대로 애쓰고 있습니다. 예, 저도 이제 그 기사를 보고요. 몇 가지 생각이 떠올랐는데, 하나는, 참 드론 가지고 정말 많은 일을 하는구나. 전투기까지 격추한, 만약에 그 보도가 사실이라면 대단한 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또 든 생각이, 사실은 이 사실이 우크라이나로서는 큰 쾌거일 수 있는데, 또한 우크라이나의 어떤 뭐랄까요 그 불리한 처지를 말해주는 기사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드론으로 적 전투기를 공격해서 성공했다는 측면은 상당히 고무적인 일이겠지만 더 전력이 강하고 상황이 좋으면은 지대공 미사일이라든지 아니면 맞상대로 전투기를 띄워서 그런 성과를 올렸을 텐데 전투기가 아니라 그리고 미사일이 아니라 드론으로 적을 공격했다는 사실은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에 미사일 전력이 없다. 그리고 제공권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 즉 전투기를 띄우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고무적인 우크라이나로서는 고무적인 사건이지만 또한 우크라이나가 처해 있는 공공한 처지를 말해준다고 볼 수 있고요.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로서는 전술적인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것이 우크라이나의 전략적인 반격 전략적으로 전황을 뒤집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가는 단초라든지 어떤 사건으로 보긴 힘들다. 전반적으로 러시아에게 전황이 유리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이것이 획기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은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사실 이 기사의 머릿 기사만 보면 푸틴이 젤렌스키를 만나나 정상회담을 하나 이런 그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데요. 러시아 측이 제안한 것은 실무자 협상. 그래서 사실은 실무자 협상이라도 참 급이 높긴 합니다. 러시아의 그 외무장관과 그 비슷한 그 급의 위정자들이 튀르키예에 가서 실무 협상을 진행할 의사가 있다. 이런 상황을 밝혔거든요. 푸틴이 직접 움직이는 것은 아닙니다. 푸틴이 움직이지 않으면 젤렌스키도 움직이지 않겠죠. 젤렌스키도 상당히 그 전 세계 여론을 상대로 나름대로 요 제안을 받아들인다 안 받아들인다고 하면서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냈는데 푸틴이 오지 않는 이상 젤렌스키도 갈 이유는 없고요. 만약에 우크라이나가 움직인다면 마찬가지로 그 외무장관 그 인사들이 가서 실무 협상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까지 이 휴전 협상에 좀 미온적인 반응을 보이다가 어쨌든 먼저 선도적으로 이런 제안을 했다는 것은 좀 뭐랄까요 상황이 조금은 그 뭐랄까 협상 쪽으로 간다 이런 것을 보여줄 텐데 러시아로서는 5월 9일이 그 가장 큰 그 전승절, 그러니까 명절이었고 여기에 온 신경이 집중돼 있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신경을 쓸 여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5월 9일 전승 기념일이 나름대로 성대하게 안전하게 치러진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이제 보인 행태가 이런 휴전에 관한 실무적인 협상일 것이고요. 어떤 나름대로는 타임테이블에 따라서 차근차근 진행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 깔끔하게 완벽한 승리를 거뒀다고는 볼 수 없고 사실 지금 전선의 전황만 놓고 보면 일종의 소강 상태, 교착 상태거든요. 그 추후에 어떤 또 다른 공세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현재로만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이런 어떤 제스처라도 휴전에 임하는 모습을 보여서 미국으로부터 환심을 사고 전 세계 여론에서도 러시아가 회피하지 않는다. 그리고 어떤 형태로든 간에 이 전쟁을 매듭지으려고 하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이렇게 그런 모습을 보여주려고 하는 측면이 있다고 보입니다.
글쎄요, 참 앞날을 예측한다는 게 쉽지가 않은데, 그 전반적인 추세와 동향으로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가 승리할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이 승리가 사실 편차가 크겠죠. 아주 깔끔한 승리. 그러니까 한 나라가 다른 적국을 완벽하게 점령해서 자신의 의지를 강요한다는 것을 우리가 보통 승리라고 보는데, 러시아가 그런 식으로 깔끔한 승리를 거둬서 자신들의 전쟁 목표를 100% 이루는 그런 식의 것을 승리라고 보자면 승리했다고는 볼 수 없겠죠. 왜냐하면 일단은 그 전황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긴 하지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 점령하고 있는 영토가 우크라이나의 20%에 지나지 않고 어쨌든 간에 그 우크라이나 배후에는 미국 그리고 또 서방이 있기 때문에 미국과 서방과의 획기적인 타결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그러면 이 전쟁은 상당히 지지부진한 상태로 지속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희망을 좀 품고 예측을 하건대 올해 연말쯤에는 어떤 휴전 협상이 이루어지면서 교전이 끝날 가능성은 있는데 휴전 다음에 있을 종전 협상이나 정전 협상 아니면 강화 협상까지 가는 길은 또한 멀고도 험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선에서의 상황만 놓고 보자면 러시아의 승리라고 할 수 있는데 전쟁 전체를 놓고 보면 러시아가 완벽한 내지 깔끔한 아니면 모양 좋은 그 승리를 거두기는 쉽지가 않다. 이렇게 요약을 하고자 합니다. 일단 우리가 흔히 그 전후 복구 사업을 많이 얘기했는데 우크라이나 영토에서 이루어지는 전후 복구 사업에 한국이 들어가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기는 쉽지가 않죠. 왜냐하면 당연한 얘기지만 미국과 아니면 서방이 먼저 어떤 선점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틈을 비집고 들어가기가 쉽지가 않을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전쟁이 끝난다면 한국으로서는 뭐 두 가지 측면에서 어떤 기대를 해볼 수 있을 텐데요. 첫 번째 측면이 뭐냐면 러시아와 대한민국의 관계가 호전될 어떤 상황이 되면서 경제 협력이 활발해지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하나의 기회일 것이고요. 또 하나는 더 크게 보면은 사실은 이 전쟁이 끝나서 러시아나 우크라이나 뭐 어느 쪽에서 대한민국이 경제적인 이득이나 수익을 얻는다는 뭐 그것을 떠나서 국제 정세가 안정화되면 세계 경제의 교란 요소가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대한민국에 가해지는 그 경제 압박 위기감이 좀 줄어들 것입니다. 어쨌든 대한민국은 수출로 먹고 사는 국가여서 이 국제 정세 내지는 그 세계 경제의 추세가 상당히 크게 작용을 하는데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단은 끝나야지 세계 경제의 변수가 줄어들면서 안정을 추구할 수 있고요. 그래야 경제가 활성화되면서 대한민국에도 어떤 유리한 환경이 조성되겠죠. 그래서 뭐 직접 러시아나 우크라이나에서 뭘 얻는다, 잃는다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이 글로벌 이코노미가 즉 세계 경제가 안정화 된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이 전쟁의 종전을 환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인도 파키스탄 문제에 어떤 공부를 한다든지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이게 뭐 똑 부러지는 명쾌한 해답을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은데요. 저도 이제 여기서 상당히 개론적인 지식밖에 없긴 한데 러시아로서는 이 전쟁이 뭐 마냥 반갑지만은 않겠죠. 왜냐하면 이 푸틴 대통령 외교 수레에서 하나 특징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요. 서로 적대하거나 분쟁 관계에 있는 두 나라와 동시에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그런 노선을 가지고 있거든요. 동북아시아만 놓고 보더라도 푸틴이 집권한 다음에 이 푸틴 행정부는 북한과도 관계를 유지하고 대한민국과의 관계도 돈독히 하면서 양측을 함께 끌어안는 그런 정책을 폈거든요. 이것은 뭐 동북아시아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서 다 마찬가지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이 파키스탄과 인도가 사실은 2차 세계대전 이후 내내 이 건국하면서부터 적대적인 관계고 여러 번 전쟁을 해왔다는 사실은 잘 알고 계실 것이고요. 예전에 냉전 시대 때 소련 시대에는 여러 가지 이유에서 소련은 인도와 더 가깝게 지내고 파키스탄과는 좀 껄끄러운 관계에 있어서 이 어떤 등거리 외교가 아니라 어느 한쪽에 몰아주는 일방 외교를 했었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특히 2000년에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러시아는 인도와도 친하게 지내고 파키스탄과도 친하게 지내고 이런 그 외교 노선을 견지해 왔습니다. 이것저것 어느 정도 성과를 거두고 있었는데요. 이런 식으로 파키스탄과 인도가 캐슈미르 그 관할권을 놓고 격돌을 하고 거의 전쟁 초입 단계까지 가는 상황이, 이런 상황에서 푸틴 대통령으로서 상당히 난감하겠죠. 어느 한쪽을 편들었다가는 지금까지 쌓아왔던 공이 무너지기 때문에 중립적인 입장을 취하면서 중재자의 역할을 하려고 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전반적으로는 이 전쟁은 푸틴에게 득될 것이 없다. 굳이 득될 가능성을 찾는다면 두 나라의 분쟁을 조정하는 중재자의 역할을 하면서 자신에게 덮씌워졌던 전쟁의 이미지를 벗겨내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성공한다면 큰 도움이 되겠죠. 근데 뭐 사실은 그런 중재자의 자세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 국제 여론이 좀 냉소적인 반응을 보일 듯 하긴 합니다. 전쟁을 일으켜 놓고 다른 곳에서는 뭐 전쟁을 끝내려고 하는 당신의 모습이 좀 모순 아니냐, 이런 반응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중재자의 모습으로 나오려는 것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드네요. 예, 그 푸틴 대통령은 50%를 넘어서 60, 70, 80%에 도달하는 그런 높은 지지율을 누려왔습니다. 전쟁 이후에도 그것은 변함이 없고요. 오히려 그 전쟁에서 승기를 잡고 전황을 유리하게 끌고 나가면서 그런 지지가 지속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전쟁에서 지금의 기조를 유지한다면, 그리고 획기적으로 어떤 역전이 일어나서 아주 위기에 처하지 않는 이상 푸틴의 정권은 안정적이고 계속 유지될 듯하다, 이렇게 뭐 추측을 하고 있고요. 문제는 이게 우크라이나인데요. 사실 지난 연말 올해 초까지 젤렌스키 대통령의 지지율이 정말 경향적으로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위기라고 할 수 있을 만큼 낮은 지지율을 보이고 있었던 것인데, 그러다가 또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한 이후에 정상회담을 하고 거기서 일종의 뭐 활극이 벌어지면서 또 한번 격동을 쳤는데요. 지금 나타난 결과만 놓고 보자면 젤렌스키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회담을 기점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이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어쨌든 간에 뭐랄까요, 그런 심리가 있겠죠. 내가 안에서 젤렌스키를 욕하지만 우리 대통령이 밖에 나가서 이렇게 좀 모욕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얻어맞는 상황이라고 하면 짜증이 나고 화가 난다, 뭐 이런 전반적인 심리가 있는 듯 하고요. 모르겠습니다. 젤렌스키가 그런 상황을 노리고 그런 활극을 연출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타난 결과를 놓고 보자면 올해 연초에 비해서는 꽤 올랐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문제는 이것이 과연 지속될 수 있는가가 관건일 텐데, 당연히 젤렌스키는 지속하려고 하고 있고요. 지금 대통령 선거를 또 한 번 미루긴 했는데, 만약에 또 하게 된다면 당연히 지지율을 꾸준히 올려서 대통령 선거를 하게 되더라도 또 한 번 집권 연장을 할 수 있게 하려고 하겠죠. 이것은 전적으로 젤렌스키의 어떤 능력, 개인기에 달린 문제여서 이것은 어떤 유동적이다. 우크라이나에서 정권이 재창출될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는 너무 원론적인 얘기지만 이 국제 정세 그리고 젤렌스키의 어떤 능력 따라서 결정된 사항이다. 그래서 푸틴 대통령보다는 불안정한 건 사실인데요. 작년에 있었던 암울한 상황에서는 일정 정도 벗어나서 그래도 희망을 가져볼 만한 상황이 된 것으로서는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게 고무적인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최근에 외신을 보셔서 아시겠지만 어쨌든 간에 광물 협정, 히토리 협정에서 미국과 우크라이나 정부가 합의를 보면서 이게 또한 지지율 유지라든지 상승의 한 계기가 될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이게 전문가들의 말을 들어보니까 어쨌든 간에 미국과 협상을 타결해서 협정이 맺어진 것은 상당히 플러스 요인인데, 항상 그렇지만 악마는 디테일이 있다고, 이 협정의 세부 사항까지 들어가면은 우크라이나에게 상당히 불리한 조건이 많이 있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어떤 불리한 것이 국민들에게 알려지지 않도록 젤렌스키 대통령은 또 여론을 통제한다든지 뭐 여론을 약간은 좀 세게 말해서 조작을 해서 자신에게 타격이 가해지지 않도록 상당히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앞서 했던 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많은 분들이 러시아와 북한이 밀착하고 서로 유착한다고 해서 러시아에게 더 이제 안 좋은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아니면 또 이제 비판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럴수록 러시아와 더 뭐랄까요, 가까운 관계를 유지해야지 우리가 만약에 북한에 대한 어떤 견제도 할 수 있고 우리의 국익을 지킬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이 엄연한 이 러시아, 북한, 대한민국, 이 동북아시아의 상황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욱하는 성미에 러시아에게 등을 돌리는 것이 감정적으로는 뭐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일일 수 있지만 이성적으로나 합리적으로는 우리에게 도움이 안 된다. 러시아와 더 가깝게 지낼수록 러시아를 둘러싼 여러 나라에 대한 지렛대를 우리가 가질 수 있고,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북한이다. 이런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